배치된 발사기 2대 이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지금 보관되고 있었다. 예,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은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답니다. 이제 사드 4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그 보고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도대체 그러면 국방부는 뭘 준비하고 보고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 어떤 경위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도 있었고 5월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죠. 김광진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그 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때도 5월 25일이요? 예, 그럼 그때도 바로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입니다. 5일 전이네요? 예. 어허. 5일 전까지 안 가죠. 하여튼 그런데 예.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성주에 와 있는 것 사드에 대해서 2개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한 질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국방부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내기가 더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조금 더 확인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4개가 발견된 거지 보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른 것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가 도입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물품인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문제점들이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완제품이 와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부속의 일부만 그냥 와 있는 상태인 것인지 이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이 그 ILBM급 미사일을 쐈을 때 예. 국방장관이 엑스밴드 레이더로 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보를 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는 하더라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완제품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와 있다고 하기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와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야. 지난번에도 제가 이 프로에 나왔을 때 그날도 이 관련한 일이었는데 그때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실장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 안보실장이죠 지금? 안보실장은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셨고요. 바뀌기 전에 이제 예.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광진 안보실장. 예.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유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내일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네. 누구죠? 정윤회. 윤회. 예.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김관진 아저씨요. 그러니까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회 씨와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예. 그 무슨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변화가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 아주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했던 거 아니냐? 락히드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지? 네. 그 다음에 그런 그 로비스트 여자 있잖아요. 네. 구속된 린다 김. 네.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하던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이분이 지금 의혹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술래잡기 이런 걸 잘했나 봐요. 잘 숨기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록히드 마튼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윤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정유라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장관이 무슨 참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얼른 파면시키고 김광진 의원을 퇴관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관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아,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관진에서, 니은 다음에 이응 맞네. 김관진에서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 시절부터도 국방장관 하던 맞아요. 분이거든요. 최장수아니에요. 예, 국방장관을 MB 시절부터 하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예. 또 지금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랬으니까 안에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국방위에 계실 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예, 만났죠. 국방부 장관을. 예.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출범한 정권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예. 지금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업무를 잘 인계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면 인수 인계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숨기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 지금 뭐 환경 영향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알박기로 갖다 놓고 또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되지 않고 또 실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김광진 의원님,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지난해 2월 9일인가 2월 10일 날 이제 개성공단을 닫았잖아요. 예. 개성공단 닫을 때부터, 그러니까 1월에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인가요? 예. 5차 핵실험 하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가서 이제 2월에 개성공단을 닫고, 7월 8일 날 사드 배치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예. 흐름 과정이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뭐 최근에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뭐 몇몇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막 주고받았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예.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총체로 흐트러졌는지 또 하나는 그게 단순한 의도를 넘어서서 이권 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예. 범법 사항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예. 지난해 12월에 문서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사드 배치 비용 1조 예. 10억 불 내라. 당신들이 내라. 네. 그것도 가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 때문에 덮고 있었다. 예. 그것도 김관진이가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진짜?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셨으니까 예. 제발 좀 다 조사를 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사드 들어올 때 그게 알려졌다고 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예.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소파 협정에도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게 돼 있지 돈을 내지는 않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내도록 돼 있는 거를 그렇죠. 미국이 만약 강제적으로 내게 하거나 아니면 요구했다고 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서 만약 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비밀로 붙이고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오리발 내밀듯이 모르겠다는 거 아직도 얘기 안 하고 또는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이런 식의 예.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내용인지 공개도 하지 않고 미국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를 전화상으로 예. 직접 가서 10번 가까이를 만나고 통화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3번 정도를 가고 예. 5번 정도의 통화가 그렇죠. 있었던 한 10번 걸로.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나 아니 문제가 발생할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미국도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드 비용 1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던 우리 소파의 규정상에 보면 한미 간에 운영하는 그 주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예. 하는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연합자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유지 비용들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증가분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그걸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그냥 한 2년 후에나 올라가면 이건 꼭 사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이게, 도대체 대통령까지도 이쯤 되면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뭐 속인 거는 거의 뭐 그렇죠.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제 검찰 쪽에 모든 핵심의 의혹에 이제 우병우가 있다면은 예. 사정기관 쪽이나 검찰, 국방 쪽에는 사실상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왜냐면은 그 F-35 들여올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예. 국회에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그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핵심 그렇죠. 굉장히 큰 방산 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업체를 받는.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 예. 임의로 탈락한 데를 나중에 뭐 선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근데 로키드 마틴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다 로키드 마틴에 걸려 있어요. 사드도 로키드 마틴이고 F-35도 로키드 마틴이고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모든 무기가 거의 다 로키드 마틴사로 교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보잉 쪽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무기 구매처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급 부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12조 원 정도가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로키드 마틴 왜냐면 쪽으로 그걸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예, 예. 흘러가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있는 겁니다. KF-X 때문에 2천억을 날릴 처지에 있다. 이건 무슨 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F-35를 계약을 결국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어떤 핵심적인 기술도 이전에 받자 해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고. 미국이요? 예, 미국 측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난처해 진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유럽 업체하고 미사일을 이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쪽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주나요?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 풀렸어, 괜찮아, 이제 해줄게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게 2천억 원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F-35나 F-15S라고 하는 예. 비행기를 8조 원 가까이 사오는 사업을 8조 원이요? 예, 정확히는 이제 7조 4천억인데요. 예. 그 사업을 FX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하, 비행기 사오는 사업을. 비행기를 사오는 예. 사업, 예. 사오는 것은 FX 사업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 KFX 사업은 언제까지 사오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KFX 사업, 한국형 FX는 그냥 비행기를 구매해서 들여오는 외국과 거고. 그대로 사오는 거고요. 그리고 KFX는 FX 사오는 것에 기술 이전을 받았고 한국형으로 만들겠다. 예. 근데 이 기종을 선정할 때 FX 비행기를 선정해 올 때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F-35, F-15S, 유로파이터 이 세 개의 기종을 가지고 고르고 있었던 거지 천천히 얘기해서 않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F-35, 예. F-15SE 그리고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세 개의 기종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하다가. 예. 쉽게 말하면 입찰이 이제 들어오고 예, 있었던 비딩을 붙인 거예요, 예, 이제. 중이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꼭 FX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용을 깎아주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대신 8조 원어치 무기를 사면 우리는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게. 아니면 어떤 회사는 우리는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절충 교육, 예, 기술 이전 예. 교육과 그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교역을 예.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하. 그래서 사실은 F-15SE 같은 경우가 절충 교역으로 한 2조 원 가까운 비용을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서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핵심 기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중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정무적 판단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F-15SE라고 하는 걸로 구입하려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디사 거예요? 보잉사 겁니다. 보잉사. 예, 아. F-15S는 보잉사 거. 그 예, F-35는 로켓 마틴사 거. 로켓 마틴사 거. 예. 그리고 유로파이터. 유로파이터는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유럽 비행기인데요. 예. 근데 에어비스예요, 에어비스. 예,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5S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어쨌든 F-35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다.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 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종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회의. 저기 거기서 또 뜨네요, 저 도표가. 예. 우리 PD가 훌륭한 것 같아요. 회의 중에 예. 당시의 국방장관, 방추위의 위원장이거든요. 예. 방추위 위원장이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F-35를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기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아저씨가 김관진 아저씨예요? 예. 그러니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요는 이겁니다. 협상을 200원짜리도 아니고 몇 조 원짜리 사업이니까 예. 협상력이 우리한테 있는 7조 것인데 4천억. 이걸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한 업체한테 하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절충 계약 그냥 깎을래. 나 기술 안 줄래. 어허. 라고 하는 것이 협상력이 이제 저쪽에 가게 된 거거든요. 칼자루가 저쪽으로 넘어갔네. 그렇죠. 어떻게든 그냥 팔아줘.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우리가 예상해 왔었던 뭐 에이서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사일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X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방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술만이라도 돈 주고 다른 데 사오려고. 유럽에서. 예.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기술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주겠다. 네. 그럼 2천억을 허공에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예.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다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사업 1년 예산이 그 천억이 안 되지 않나요? 7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게 860억 정도? 누리사업이. 예. 그거 안 주려고 800 몇십억도 안 내놓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2천억을 야, 그냥 누리사업 3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돈도 안 내놓는다고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예. 정부가.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2천억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정치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치적 선택에 지금 안민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박근혜 또는 최순실 정윤회 이 두 게이트. 사람이 개입돼 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내기가 더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조금 더 뭐 확인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4개가 발견된 거지 보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른 것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가 도입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물품인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문제점들이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완제품이 와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부속의 일부만 그냥 와 있는 상태인 것인지 이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이 그 ILBM급 미사일을 쐈을 때 예. 국방장관이 엑스밴드 레이더로 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보를 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는 하더라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완제품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와 있다고 그것도 하기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와 있다고 보고를 안 하기가 좀 해갖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프로에 나왔을 때 그날도 이 관련한 일이었는데 그때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실장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 안보실장이죠 지금? 안보실장은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셨고요. 바뀌기 전에 이제 예.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관진 안보실장. 예.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유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내일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네. 누구죠? 정윤회. 위원회. 예. 정윤회가 형 아우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김관진 아저씨요. 그러니까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회 씨와 배치된 발사기 2대 이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지금 보관되고 있었다. 예,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은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답니다. 이제 사드 4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그 보고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도대체 그러면 국방부는 뭘 준비하고 보고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 어떤 경위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도 있었고 5월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죠. 김광진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그 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때도 5월 25일이요? 예, 그럼 그때도 바로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입니다. 5일 전이네요? 예. 어허. 5일 전까지 안 가죠. 하여튼 그런데 예.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성주에 와 있는 것 사드에 대해서. 2개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한 질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국방부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윤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예. 형동생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정유라의 증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장관이 무슨 참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 얼른 파면시키고 김광진 의원을 장관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관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아,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관진에서, 니은 다음에 이응 맞네. 김관진에서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 시절부터도 국방장관을 하던 맞아요. 분이거든요. 최장수아니에요. 예, 국방장관을 MB 시절부터 하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예. 또 지금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랬으니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국방위에 계실 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예, 만났죠. 국방부 장관을. 예.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예. 그 무슨,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변화가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 아주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했던 거 아니냐? 락히드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지? 그 다음에 그런 의혹이 있었죠. 로비스트 여자 있잖아요. 네. 구속된 린다 김. 린다 김. 예, 예.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관계가 있다. 하던데. 예,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런데 김관진 이분이 지금 의혹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술래잡기 이런 걸 잘했나 봐요. 잘 숨기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로키드 마튼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